재난 방지 시설의 관리인데 지난 강의에서 봤던 거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특정 관리 대상 시설 등의 안전 등급입니다. 그죠? 특정 관리 시설 등의 안전 등급. 안전 등급 및 이거 이제 관리 부분인데 관리가 아니라 점검이라고 하면 되겠죠. 등급 점검인데 이게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이 있었어요. 그죠? A 등급, B 등급, C 등급인데 이건 기억하시거나 그냥 C 등급이 보통이다를 하나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우수하고 양호한 거는 우수양호. 이건 미흡일 거고, 그죠? 이건 불량이잖아요, 그죠? 불량. 근데 여기서 기억하시면 C 등급 이제 기준 해놓으면 좋겠지, 그죠? 그러면 이제 안전 점검을 할 때 이건 갖다가 정기 안전 점검을 하는데 요 두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갖다가? A, B, C 등급이니까 자주 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라는 표현을 썼어요? 반기별. 그러니까 6개월마다 반기별 1회. 이것도 미흡은 1월에 1회. 그럼 이게 분량은 얼마예요? 1월에 2회. 이렇게 해놓고 전부 다 뭐라는 표현 써요? 이상 안전 점검해라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자체 점검은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이들이 하는 게 자체 시설 안전 점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이제 본강으로 갈게요. 재난 방지 시설의 관리입니다. 재난 방지 시설입니다. 그 재난 방지 시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에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또는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난방지시설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29조, 법률 2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지시설은 관리나 점검, 누가 하는 거냐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합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재난방지시설을 점검관리해야 돼요. 점검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럼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조치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런 기억할 거는 관리하는 자는, 점검하는 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고 국민안전처 장관은 그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점검하면은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때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보수나 보강을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럼 요청을 하면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재난방지시설의 범위가 뭐냐? 이건 이제 시행령에 이제 37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소하천법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중 제방, 호안, 보 및 수문, 그 다음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 하구뚝, 제방, 호안, 수제보, 관문, 수문, 수로터널, 운하 및 같은 법에서 보는 수문조사 시설 중 홍수 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제 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법을 요즘에 와가지고는 한글화를 시킵니다. 옛날에는 지금 하수 제가 관로라 그랬는데 요거 지난번까지는 국어란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제 관로
광거란 표현을 쓰겠지. 한자로. 근데 지금 관로란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공공하부 처리시설, 농어촌 정비시설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후지, 양수장, 우물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치입보,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 방조제 제방, 사방서법에 따른 사방시설,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자원 등에 따른 법률에 의해 가지고 댐, 어촌 어항법에 따른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또는 워드서핑 등, 윈드서핑 등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 시설.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로법에 따른 터널, 교량, 지하도 및 육교. 그 다음에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예보 정보시설, 그다음에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그 밖에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그 법률 29조의 2예요. 29조의 2에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의 교육이 나옵니다.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의 교육 해가지고 나오는데, 원래 이건 뭐냐면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하는데, 그 교육은 그 국민안전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죠. 시설이나 그 전문 인력을 갖췄다면 거기에 대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교육기관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이. 그거 보시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그 보면은 그 시행령에 나오는 거예요. 국민안전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기관 또는 시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그러니까 뭐냐면 그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요새 갖다가 시도 공무원 교육기관은 어떤 거냐면은 인재개발론으로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인재개발론. 그리고 이제 각 부처마다 공무원 교육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재난관리 책임기관 소속의 교육기관. 아마 이게, 어떤 거냐, 다 하고 얘기해야 되죠.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가장 대표적인 거는 실은 중앙소방학교가 있겠지, 그죠? 그런데 이제 교육받는 게 교육기관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미이수자에 대한 조치가 나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어요. 그러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국민안전처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후속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갖다가 전문교육은 관리자가 받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실무자가 받는 것도 있겠지, 그죠? 그래가지고, 그 전문교육 같은 거는 그 중앙소방학교가 보니까 아주 그 자료도 좋고 내용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이 나옵니다. 재난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그런데 재난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의 주체가 누구냐? 안전자죠. 무조건 이런 주체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누가 들어가요? 국민안전처 장관. 국민안전처 장관. 그 다음에 재난관리 책임기관장. 국민안전처 장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지. 관리 책임기관의 장인데, 요거는 뭐냐면 행정기관만입니다. 행정기관만 말하는 거고,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대해가지고 이제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 안전 점검을 하게 하고,
국민안전처 장관은 다른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받은 그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요구에 따라야 되겠지, 그죠? 요구에 따라야 된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긴급안전점검 대상이 뭐냐면은 그 특정관리 대상시설, 그죠? 특정관리 대상시설 등이란 말은 지역 표현이야. 어쨌든 특정관리 대상시설 등과 그 밖에 국민안전처 장관, 시도지사, 시정군수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을 말하겠지, 그죠? 하여간 기억하실 거는 특정관리 대상시설, 그 밖에 국민안전처 장관, 시도지사, 시정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 안전점검 사유는 볼게요. 제일 먼저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 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 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안전점검 절차가 나와요. 그죠? 절차는 이제 그 법과 시행에 이제 좀 흩어져 있는 걸 이제 차례대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미리 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관계인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 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겠지, 그죠? 다만 서면 통지로는 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옛날 표현이면 그냥 그 구두로겠지, 말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긴급한 경우는 말로 해라. 두 번째로 얘기되어지는 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내가 어디 소속 공무원이나 어디 소속 담당 업무를 하는 거다 해가지고 증표를 반드시 휴대해야 된다. 근데 그 증표가 없다 그러면은 출입을 거부할 수도 있겠지, 그죠?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긴급안전점검 대상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에 긴급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특히 이때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이라 그래야 되나, 그죠? 공무원. 이 공무원에게는 사법경찰권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국민안전처 장관은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나옵니다.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것도 이제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는 국민안전처 장관 재난관리 책임기관이에요. 똑같아요. 국민안전처 장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인데 행정기관만 의미합니다. 이것도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 주체도,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 주체도 누가 되냐 하면은 국민안전처 장관 재난관리 기관의 장이에요. 근데 이때 기억하시거나 책임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만 의미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안전조치 명령을 하느냐 하면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회자가 소유자, 관리자, 그 다음에 점유자.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국민안전처 장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인데 행정기관만 의미하고 의정은 안전정경 결과 또는 긴급안전정분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안전조치 내용이 뭐냐? 보시면은 정밀안전진단. 이건 같아 정밀안전진단은 법에서는 시설만 해당한다 그럽니다. 시설만. 정밀안전진단.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그 다음에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입니다. 세 번째가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 요인의 제거. 기억하실 거는 그 세 가지 조치예요. 정밀 안전 진단, 그다음에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 요인의 제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조치를 명할 수 있답니다. 누가요? 국민안전처 장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이때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행정기관만 의하고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그 세 가지를 명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안전조치 명령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항상 갖다 명령을 한다든가 하면은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죠? 통지. 그러니까 국민안전처 장관 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려는 경우에 그 사항이 한 것 같아요. 6개 사항을 적어가지고 그 안전조치 명령서를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데 그게 보면은 안전점검의 결과,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그 다음에 안전조치의 이행기간,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그 다음에 안전조치 방법, 그 다음에 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전유자는 이행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돼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그 조치를 명한 국민안전처 장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 장관 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총리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비상기획관 같은 경우는 시험이 그 범위를 보니까 법률하고 시행령,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 법률은 당연히 이게 국회가 제정하는 거예요. 그죠? 국회가 제정하는 거고 시행령은 누구 거냐면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행정규칙은 총리령, 부령이에요. 근데 여기 갖다 보면은 총리령이라는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국민안전처는 행정자치부 같이 그 행정각부가 아닙니다. 이건 어디에 속해져 있냐 그러면은 국무총리에 속해진 부예요.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안전처령으로 나갈 게 없어요.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니까 총리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총리령에 대한 거는 내용을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어떤 다른 교재 같은 거 보면 총리령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그거 안 봐도 법률하고 시행령만 보면 된다. 법률하고 시행령만 보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 근데 그 보시면 그 통보해야 되는데 할 때 어떤 거냐면 그 보고할 때 안전조치 조치를 이행하는 관계인의 인적 사항. 그래서 두 번째가 이행할 안전조치의 내용 및 방법, 안전조치의 이행기간. 그 다음에 이제 위험시설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가 나오는데, 그걸 보시면은, 그 국민안전처
안전처 장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이게 항상 잘 따라 나옵니다. 그죠? 장은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시해야 된다. 이건 게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안전처 장관 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그 위에 이제 안전조치를 할 때는 미리 해당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되고,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되 미리 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기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즉 뭐냐면은 서면으로 해야 돼요. 근데 급할 때는 말로 해도 돼요. 근데 말로 해도 되는데 그럴 정도의 시간적 여유도 없어. 그러면 먼저 조치를 해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통보해라 이런 뜻입니다. 통보해라. 그 다음에 이제 갖다가 그 나오는 부분이 특히 그 재난 예방을 위해 가지고 행정대집회법 규정, 이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표현이 국민안전처 장관 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가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은 갖다가 그 뭐냐면 안전조치 해라요. 안전조치 하라 하니까 이행을 안 해. 이게 불이행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갖다 이제 딴 예를 하나 들어보시면요. 그 위반 건축물에 철거하라 이렇게 쓰겠네. 철거하라. 그랬더니 불이행, 철거를 안 하는 게 불이행이에요. 이거 그냥 철거를 안 해요. 이건 이제 건축법이 열되는 겁니다. 불이행을 해요. 불이행은 두 가지가 나가요. 불이행하면은 내가 직접 이행해도 돼요. 내가 직접 이행해 행정대집행이에요. 안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이거는 이제 보통 철거하라, 이건 이제 건축법 부분인데, 건축법에서는 또 두 개가 다 있는데, 건축법에는 이거 이행강제금이에요. 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는 관리권이 있고,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갖다가 시군구 자치단체의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우리 쪽은 안전조치 하라 했는데 불이행하면요. 이행강제금을 하면 이건 문제가 생겨.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무너진다던가 아니면 갖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은 국민의 안전에 신단 영향이 있잖아요. 근데 대집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대집행입니다. 대집행. 그래서 대집행법을 준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부분이 정부합동안전점검입니다. 정부합동안전점검. 이게 지금 갖다가 안전에 대해서 항상 따라 나올 때 국민안전처 장관, 재난관리 책임기관 이렇게 꼭 나옵니다. 나올 때 약간 표현이 두 가지가 있겠죠. 같이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게 어떤 그 점검을 하게끔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표현 보시면 32조 부분입니다. 그거 보시면은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반인데 이걸 그냥 줄여가지고 정부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그때 이제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은 정기점검과 그 후시점검이 있겠지. 그죠? 정기점검과 후시점검. 정기점검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이고, 후시점검은 사회적 쟁점, 유한 사고의 방지 등을 위하여 후시로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는 점검을 받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 계획을 통보하여야 하고, 다만 긴급한 후시 점검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 계획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점검 대상 시설 등의 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합니다. 할 수 있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민안전처 장관은 정부 합동 안전점검 결과 점검의 효율성 제고 및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에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점검계획을 제출받아 점검 시기, 대상 및 분야 등을 조정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정부 합동 점검반의 구성은 국민안전처 장관이죠.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할 수가 있습니다. 파견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부합동점검단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소속 공무원과 관계 재난책임기관에 내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하는데, 이때 합동점검단의 단장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명합니다. 지명하고 합동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가 나와요. 결과에 대한 조치. 국민안전처 장관은 점검을 실시하면 점검 결과를 관계 재난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점검 결과 조치 요구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가 나와요.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결과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당연히 또 요구하면은 자료 요구를 받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그때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누구냐 해가지고 나온 게 시행령 40조입니다. 가장 몇 가지만 보면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법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그 다음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그래가지고 보면 쭉 나오고요. 이거 뭐 다 읽어 드려야 되겠다, 그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면허증 개시하는 도로교통공단, 그 다음에 산업재해 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이게 전문 기관입니다.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 우리가 건물에 승강기 있는 거,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그 밖에 국민안전처 장관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고시하는 기관입니다. 고시하는 기관. 그때 이제 그 국민안전처 장관이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는 이제 그 한 5가지가 돼 있지, 그죠? 그 제일 먼저는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 및 주요 시설물의 설계 도서, 안전관리 점검 실시 계획, 세 번째가 안전관리 점검 결과 및 조치 의견, 네 번째가 정밀 안전 진단 결과 및 조치 의견, 다섯 번째가 그 밖의 안전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리 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재난관리 체계 등에 관한 평가로 해가지고 쭉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재난관리 체계 등에 대한 평가예요. 이건 갖다가 법률 33조의 2에 나옵니다. 법률 33조의 2. 근데 이 부분도 실은, 이건 보면은 내용이 좀 긴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한번, 긴 것 같은데, 다 시간 내일 끝내나? 하여간,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난관리 체계 등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안전처 장관은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 대응 및 복구 과정 등 재난관리 체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할 중앙행정기관회장이 평가하고 시군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평가를 한다. 다만 우선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확인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보시면은 국민안전처 장관입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대규모 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 대응 및 복구 과정. 그래가지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집행계획, 세부 집행계획, 시도 안전관리계획,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그 다음에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실태, 세 번째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의 실무 교육 이수 실태, 네 번째가 특정관리 대상 시설 등과 국가 기반 시설의 관리 실태, 응급 대책을 위한 자재, 물자, 장비, 이재민 수용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실태, 재난 상황 관리의 운영 실태, 재난복구 사업의 추진 사항 등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에 대응할 조치 구성 및 정비 실태, 그 다음에 안전관리 체계 및 안전관리 규정, 재난관리 기금의 운영 현황, 이건 갖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할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지사가 평가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장, 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표현이 뭐냐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자기 관할에 대한 거고, 시군구에 대한 거는 뭐냐면은 시도지사가 평가하라는 겁니다. 다만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확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안전처 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획지정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지침을 이제 나오는데,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관리 체계 등의 평가를 위하여 재난관리 체계 등의 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방법은 평가할 때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서면으로 조사하거나 현지조사. 이게 보면은 서면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현지조사, 이게 두 방법을 다 동원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를 위해서는 자료 요청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누가 하냐면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관리 체계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소관 재난책임관리기관의 장에게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관리 규정의 제정 및 그 정비 보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가 나오겠죠. 국민안전처 장관은 그 평가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합니다. 보고. 그 다음에 국민안전처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한다. 이제 이게 그 정부 조직법에 대한 그 권한에 대한 부분이에요, 실은요. 장관이 있고, 그냥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장관이 있고, 시도가 있고, 시도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시군구가 있어요. 시군구청장. 이렇게 표현한 게 직급이 돼 있는 건데, 이게 체계를 갖춰가지고,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오는 거하고, 이렇게 오는 거 서로 달라요. 여기는 갖다가 좌로 가라 그러는데 여기는 우로 가라 그래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시면은 시도지사에게 해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 실태 공시입니다. 이걸 갖다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의 작성 운영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입니다. 중요사항. 근데 그 밖에 것은 실은 대통령령으로 쭉 갖다가 규정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보면 대표적인 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해가지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재난관리 실태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해야 되는데 언제까지냐면 매년 3월 31일까지,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평가 결과 공개로 되어 있는 것은 시도지사, 국민안전처 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데 평가 시기 및 대사 기간, 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기간, 요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